최근 블룸버그 보도로 인한 메타 이슈로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블룸버그는 기사 제목에 익세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메타가 사용할 AI 컴퓨팅 용량이 남아돌아 이를 네오클라우드 사업에 활용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메타가 앞으로 캐펙스를 더 이상 크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고 AI 투자 둔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블룸버그는 기사 제목에서 익세스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AI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서치 기관 중 하나인 세미 애널리시스는 7월 3일 보고서를 통해 이 보도가 잘못되었으며 메타는 2027년까지도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 논란에 집중하는 사이 메타는 뒤에서 훨씬 더 흥미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최근 메타가 클로드 프라이빗 인스턴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AWS의 베드락,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파운드리, 구글의 버텍스 AI와 비슷한 서비스를 메타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메타는 더 이상 AI를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AWS 베드락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클로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엔스로픽에 직접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WS는 다른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AW 클라우드 안에서 클로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익숙한 AWS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러 AI 모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도 비슷한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커버그는 올해 5월 주주총회에서 이미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중에 컴퓨팅 용량이 남는다면 AWS나 애저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선택지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내부 AI 개발에 컴퓨팅 자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메타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코어이브나 아이렌처럼 GPU를 단순히 빌려주는 사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어이브와 아이렌은 GPU 인프라 임대에 가까운 IaaS 성격이 강하고 오라클의 OCI도 AI GPU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IaaS의 성격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GPU 컴퓨터 자체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고객은 그 위에서 챗GPT를 만들든 클로드를 학습시키든 라마를 돌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AWS 베드락은 컴퓨터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AWS가 클로드 같은 AI를 대신 실행해주고 고객은 결과만 받아 사용합니다. 즉 GPU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AI 자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이것을 토큰 애저 서비스, 즉 TAAS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GPU가 아니라 AI 토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왜 IaaS보다 TAAS를 선택하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입니다. GPU 임대 사업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GPU 감가상각, 전력비, 데이터 센터 운영비, 네트워크 장비, 금융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GPU 임대 사업의 장기 매출 총 이익률 목표를 약 30에서 40%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세미 애널리시스는 AWS 베드락의 매출 총 이익률이 약 55%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메가와트당 매출도 차이가 납니다. 세미 애널리시스 추정에 따르면 IaaS는 메가와트당 약 1천만 달러 수준인 반면 TAAS는 이를 약 20%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메타 입장에서는 GPU를 빌려주는 것보다 AI 자체를 서비스하는 편이 훨씬 수익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스페이스 X의 사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페이스 X는 원래 그룹 개발을 위해 구축한 컴퓨팅 자원을 구글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스페이스 X에 매달 약 9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약 11만 개 규모의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매우 특이합니다. 스페이스 X는 90일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GPU를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기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3개월마다 갱신 가능한 계약과 비슷한 구조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격입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이 계약이 일반적인 단기 GPU 임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AI 컴퓨팅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이 넘쳤다면 구글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초대형 GPU 클러스터는 일반 GPU 임대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GPU 10만 개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은 전력, 냉각, 네트워크, 운영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AI에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몇 달 먼저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구글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GPU 시장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초대형 클러스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도 앞으로 TAAS뿐 아니라 이런 스페이스X식 초대형 컴퓨팅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미 애널리시스 역시 현재 이 시장에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메타와 오라클을 꼽았습니다. 오라클은 오픈AI, 엔스로픽, xAI처럼 프론티어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오픈AI, xAI 같은 초대형 고객을 확보했고 기가와트급 GPU 인프라를 판매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금융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렌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채를 조달해 GPU를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이브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캐펙스와 장기 부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고객에게 90일 해지권을 제공하면 금융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데 수십억 달러를 빌려줄 곳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렌도 이런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 두 가지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남는 초대형 GPU 클러스터가 있어야 합니다. GPU 몇천 개가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수만에서 10만 개 규모의 클러스터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기업의 GPU는 대부분 장기 고객에게 이미 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고객이 떠나도 버틸 수 있는 재무 체력이 필요합니다. 90일 해지권은 고객에겐 좋지만 공급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고객이 떠나도 GPU 감가상각, 데이터 센터 운영비, 전력비, 금융비용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업에는 쉽게 돈을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AI 산업은 단순히 GPU를 많이 확보하는 경쟁을 넘어 그 GPU를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할 것인가의 경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스페이스X는 새로운 형태의 초대형 GPU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각 기업들이 기존 시장에 진출해 나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클라우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관련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